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미라클 모닝루 첫 번째, 두 번째, 7번째 직장인 분들이나 육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중에서 꼭 해보셨으면 하는 거 2가지를 뽑자면 안녕하세요. 미라클 모닝 10개월 꾸준히 하고 백수에서 회사 대표가 된 마담 초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의 작고 귀여운 창업 이야기를 살짝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축하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슴이 벅차면서 막 완전 힘이 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아직 작은 발걸음이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주셔서 조금 부끄럽지만 살짝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미라클 모닝 추천 루틴 먼저 이야기하고 뒤에서 이야기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애플워치에 마음 챙기기 앱이 있는데요. 1분 동안 들숨과 날숨을 컨트롤해줘요. 그것만 따라하면 심호흡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또 심호흡이 좋다고 추천을 하는데 저는 이걸 의식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무엇보다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다 보면 그 1분 동안 온갖 잡생각이 막 100만 가지가 떠올라요. 그러던 중에 할 엘로이드의 스테디셀러 미라클 모닝 책에서 답을 찾았어요. 저한테 딱 맞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잡생각이 끝없이 밀려든다면 한 개의 단어나 문구에 집중해서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그것을 반복해서 되뇌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들숨에 나는 자신감을 들이마신다. 날숨에 나는 걱정을 날숨과 함께 버려버린다. 나는 자신감을 들이마신다. 날숨에 나는 걱정을 버려버린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신기하게 이렇게 하고 나면 생각과 마음이 좀 정돈이 됩니다. 정말 꼭 해보세요. 두 번째, 아침 일기 쓰기예요. 지금의 내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고 놓치고 있던 내가 가진 것들을 의식적으로 잡아두는 시간이에요. 아침 일기를 쓰다 보면 나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마음과 생각들이 막 튀어나와요. 정말 신기해요. 나를 이해하고 또 이렇게 다독이는데 참 좋습니다. 아침 일기의 장점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 상단의 카드에서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데일리 리포트 쓰기입니다. 전날 밤에 자기 전에 다음날 해야 되는 큼직한 투두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시간 단위로 계획을 작성을 해요. 처음 데일리 리포트를 쓸 때는 30분 단위로 내가 쓰는 시간을 파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 시간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또 계획과 실행 비율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1시간 단위로 계획하고 있어요. 데일리 리포트를 6개월 정도 쓴 시점에서 나 스스로 좀 시간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시간 단위 데일리 리포트는 좀 생략하고 일의 우선순위만 정하고 체크리스트만 만들었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다시 이전으로 또 러프하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달 만에 예전처럼 데일리 리포트를 시간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일기랑 데일리 리포트는 아무것도 없는 유선 노트에 나한테 맞는 형태로 작성을 하고 있어요. 왼쪽 페이지는 데일리 리포트를 쓰고 오른쪽 페이지 상단 절반은 아침 일기, 또 하단은 저녁에 쓰는 하루 리뷰나 저녁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펼치면 이 2페이지가 나의 하루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데일리 리포트랑 일기는 제가 아이패드나 뭐 굿노트, 노션, 뭐 메모 앱, 다이어리 뭐 이렇게 생산성 앱으로 엄청 다양하게 시도를 했었는데요. 제가 원하는 딱 맞는 형태를 찾기도 어려웠고 또 꾸준히 계속 체크하고 작성할 수 있었던 게 날짜 구분 없는 유선 노트였습니다. 아이패드 굿노트로도 템플릿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본인한테 맞는 걸로 선택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아이패드로 쓰는 게 안 맞더라고요. 왜냐면 악필이 더 악필이 되고 더 대박인 건 이거 체크하려고 화면 켰다가 인스타랑 유튜브 알림이 뜨면 뭐 하려고 했는지 까먹고 그것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로는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노트에 쓰게 되면 이 한 권이 나의 역사책이 돼요. 그날 했던 일들과 나의 생각과 감정 상태가 이 페이지를 들추면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노트에 직접 손으로 쓰면 결국 손에 잡히는 뭔가가 남아있어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혹시 손에 잡히지 않는 시간들 때문에 막연하고 불안하고 좀 허무하다면 데일리 리포트와 일기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경제신문 보기예요. 이건 최근에 추가한 루틴인데요. 다른 루틴들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습관으로 만들고 싶었던 걸 하나씩 추가해서 쌓아가고 있어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경제지 보는 걸 습관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경영을 전공해서 4년 내내 매일경제를 구독했었거든요. 네. 참고로 제가 신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땐 대학생들이 다들 경제지 구독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랄까 집에 막 학습지 쌓이는 기분이거든요. 펼쳐보지도 않은 신문들이 막 쌓여갔었어요. 완전 애물단지였죠. 근데 다들 경제지 보고 있으니까 나만 안 보면 좀 뒤처진 것 같고 불안하고 이래서 보긴 봤는데 하여튼 경제지 보는 건 저한테 뭐 영어 공부같이 약간 숙제 같은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 너무 좋아져서 아이패드로 신문을 무료로 볼 수 있더라고요. 완전 대박이지 않나요? 종이신문이랑 비슷해서 가독성도 되게 좋고 인터넷 기사보다 훨씬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매일경제는 이전 날짜 신문은 무료고요. 한국경제는 당일에 발행한 신문이 3페이지까지는 무료예요. 이렇게만 봐도 충분히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아직 경제지 보는 게 너무 어렵고 시간 많이 들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헤드라인 위주로 10분 이내로 훑어보고 있습니다. 10분 넘기면 좀 졸리더라고요. 굳이 신문을 찾아보는 이유는 세상 흘러가는 방향을 알려면 뉴스를 봐야 되는데 요즘에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면 내가 관심 있는 기사만 보게 되고 또 요즘 알고리즘 너무 좋죠. 알고리즘이 또 관련된 기사만 골라주면서 좀 편향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사의 팩트보다 막 이렇게 내려서 댓글로 다른 사람들 생각을 먼저 찾아보게 되고요. 또 제 생각에도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종이신문 형태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힘들지만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굿노트에 스크랩도 해보려고요. 5번째, 책 읽기입니다. 독서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일단 그때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골라서 읽거든요. 우리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항상 옆에 둘 수는 없어요. 나한테 조언이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힘이 되는 말이 필요할 때 이럴 땐 책이 그걸 대신해 줍니다. 저는 위로가 필요할 때는 에세이 종류를 읽고요. 뭔가 동기부여, 부스터가 필요할 땐 자기계발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복잡하면 소설을 읽어요. 저는 한 번에 한 권만 펴는 게 아니라 여러 권을 읽는 병렬식 독서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읽는 것과 낮에 읽는 것과 저녁에 읽는 책이 다 달라요. 그러다 안 맞으면 그냥 책장에 꽂아두고 1년 뒤, 2년 뒤에 다시 꽂히면 읽는 편이에요. 그리고 처음 읽을 때는 빨간색으로 밑줄을 긋고 페이지 귀퉁이로 접어놓고요. 두 번째 읽을 때는 파란색으로 밑줄을 그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은 빨간색, 파란색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색펜이 저의 최애 펜이고 집 여기저기에 놓여 있어요. 책에 대한 이야기랑 구독자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은 책들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준비할게요. 그리고 6번째, 북 리뷰입니다. 제가 책 읽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정리는 안 했었어요. 매년 후회하는 게 북 리뷰를 쓰지 않는 거였거든요. 책을 읽긴 했는데 감상평을 남겨놓지 않거나 기록을 해두지 않아서 읽었던 책인데 내용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북 리뷰도 예전부터 습관으로 만들고 싶었던 건데 올해부터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겪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하는 방법은 전날 밤에 읽었거나 아침에 읽은 책 중에 밑줄 친 문구를 노션을 이용해서 DB로 쌓고 있어요.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은 내용들은 나의 의견도 옆에 따로 작성하고 있고요. 지금 미라클 모닝 하면서 책 읽은 직후에 30분 정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조금 늦게 일어나는 날이나 가끔 앞에 루틴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생략하고 주말에 몰아서 쓰기도 합니다. 7번째,
운동입니다. 운동은 저의 탑 1 모닝 루틴이에요. 저는 운동은 일어나서 최소 2시간 지난 후에 하고 있어요. 주 2, 3회는 필라테스 50분 하고 필테 가지 않는 날은 스트레칭 20분, 러닝이나 걷기 30분 하고 있습니다. 러닝이나 걷는 건 날씨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헬스장에서 주로 하는 걸 기준으로 만들었고 날씨가 좋으면 요즘 같은 때는 밖으로 나가서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고 또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미라클 모닝 루틴 정리할게요. 첫 번째, 마음챙김 1분 명상입니다. 두 번째, 아침 일기 쓰기입니다. 세 번째, 데일리 리포트를 쓰는 겁니다. 네 번째, 경제신문을 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책을 읽는 거고요. 여섯 번째, 북 리뷰를 쓰는 거고, 일곱 번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저는 출퇴근으로 소비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 다 할 수 있는데요. 직장인 분들이나 육아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여러 가지 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꼭 해보셨으면 하는 거 2가지를 뽑자면 1번 마음챙김 1분 영상과 2번 아침에 쓰는 감사일기, 감정일기 꼭 추천드립니다. 딱 10분만 투자하면 하루의 평화를 가져다 준답니다. 저는 미라클 모닝을 10개월 동안 하면서 오래전부터 습관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제 삶에 들이고 있어요. 하나의 습관을 완성하는데 보통 33일, 66일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대략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러 방법으로 바꿔가면서 시도하고 수정하고 또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데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고요. 또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수정해 나갔던 게 습관을 꾸준히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의 습관을 완성하면 또 이어서 다른 습관들을 이렇게 곁들였어요. 그렇게 아침에 총 7개의 모닝 루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프로 작심 삼일러인 제가 이렇게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무엇보다 그 시작은 미라클 모닝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아마 미라클 모닝을 하지 않았으면 예전처럼 하다 말다 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또 포기했다가 새해 되면 또 하다 말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 의지가 왜 이렇게 약하지? 라고 또 자책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게 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니면 힘들게 만든 좋은 습관이 있거나 방법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셔서 많은 분들이랑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라클 모닝 추천 루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작고 소중한 저의 사업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회사 이름은 보라 컴퍼니입니다. 꿈을 이뤄보라. 뭔가 실현해보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주력 서비스는 신입사원, 주니어 대상으로 비즈니스 매너랑 커뮤니케이션 스킬, 서비스 기획 업무 관련해서 컨설팅, 강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메인이고요. 요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성세대와 MZ세대의 생각과 소통 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업무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추후에는 회사 내 퍼스널 브랜딩과 커리어맵 컨설팅으로 대상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에요. 지금 빌드업하는 단계고요. 전자책, VOD, 출판사 투고를 준비 중입니다. 내년 초 출강을 목표로 스피치 공부도 하고 있고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입시를 치르는 학생이랑 학부모라면 무조건 알고 있는 J사, 그 생각하시는 진땡땡 맞아요. 그 진땡땡에서 13년간 근무한 회사 주력 서비스의 메인 기획자였어요. 항상 업계 1위를 했었고요. 서비스 런칭하면 1, 2년 뒤에 경쟁사들도 다 따라할 만큼 입시, 교육 서비스 쪽에서는 항상 트렌드를 주도했었답니다. 그 경험을 발판 삼아서 지금 회사 졸업하고 1인 기업 대표가 됐죠. 저는 아마 교육팀, 인사팀도 아니면서 신입사원 교육 많이 한 사람으로는 제가 탑일 거예요. 주력 서비스 기획자이다 보니까 본부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제가 직무교육을 했었고요. 직무교육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신입사원분들이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조언과 팁을 얻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피드백 받았던 것들 중에 정리되는 인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입사원들의 고충과 고민을 많이 들었고 상담도 많이 해줬습니다. 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기획자라 하면 디자이너, 개발자, 마케터 그리고 회사랑 맨날 싸워야 돼요.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일들이 필요하거든요. 회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라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는데요. 그 잘 되고 잘못되고를 좌지우지하는 게 사람들과의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그런 트러블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 저였어요. 저는 일이 잘 되게 하는 팀워크를 잘 이끌어가는 기획자.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저도 자부하고 부장님도 대표님도 모두 인정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제 소개를 제대로 한 것 같아서 속이 다 후련해졌어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저한테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나의 가치가 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결국 주변에서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과 그 중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지금의 저의 브랜드가 되고 컨텐츠가 되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너무 길어졌는데요. 앞으로 조금씩 수정하고 조절해 가면서 성장하는 보라 컴퍼니와 마담 초이 지켜봐 주세요. 참고로 지금 이 마담 초이 채널은 자기관리, 자기개발, 즉 미라클 모닝과 운동, 독서 등이 메인 컨텐츠가 될 거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저희 회사 컨텐츠는 별도 브랜드 채널을 운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랄게요. 안녕!